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5일 오후 1시 21분입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그 다음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보수 대통합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유승민, 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쳐야 된다. 그러면은 제1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터무니없는 오산입니다. 보수 통합으로는 절대로 제1당이 될 수 없습니다. 보수가 다수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전체 국민 중에서 한 60%, 70%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보수는 그 정도로 든든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수는 항상 그 나라를 중심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이 문제는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 국민 중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무게 중심이 아래에 묵직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월호처럼. 그럼 자꾸 흔들려요. 그러나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5% 단계를 해가지고 1대1 구도를 만들면은 상대방은 75%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수 대통합이란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필패입니다. 필패. 그럼 뭐냐? 보수 중도 통합입니다. 보수와 중도가 통합을 해야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론 구조를 봐야 됩니다.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선거, 권력 이런 순이죠.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우리가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나오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여론조사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잘못됐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잘못됐을까요? 문재인 지지율이 뭐 20%인데 40%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두 배나 잘못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갤럽이나 리얼미터의 조사, 물론 상당히 문재인에게 유리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지만 그 유리한 정도가 뭐 5% 이상일까요? 그래서 일단 그 여론조사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로서 결판을 냅니다. 그러나 참고를 하고 그 흐름을 보면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불신하지 말고 그것을 참조를 해야 되죠. 그 대신에 요새 마이크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리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거리 여론조사는 과학이 아니고 여론조사는 확립된 과학이고 이미 한국 정치판에서 정확하다는 것이 여러 번 밝혀졌고 그래서 이 후보를 정할 때 또 당내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를 참고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토탈로 불신하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길거리 여론조사에 현혹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선거 전략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허황된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투표일 하루 전에도 저한테 많은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홍준표가 이긴다. 홍준표가 40%로 이긴다.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다른 여론조사에서 다 정확하게 문재인 40%로 이기고,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가 20%대로 갈라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어디서 자료를 조작한 것이 아니겠지만은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문재인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갤럽의 작년 12월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겠습니다. 세 차례 했어요. 세 차례를 종합하면은 조사 대상 수가 3,009명이 되고요. 이걸 보면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40%입니다. 전국 평균. 민주평화당은 0.4%입니다. 바른미래당은 5%입니다. 바른미래당이 5%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공화당은 0.4%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1%입니다. 정의당이 9%, 기타 1%, 무당층이 23%나 됩니다. 뭐 지역별로 이거는 다 예상하시는 것이니까 보고, 자, 연령대별로 보면은 19세에서 29세 사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7%고 바른미래당이 꽤 높아요. 젊은 층에서 20대에서 바른미래당이 9%나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0%예요. 정의당이 8%예요. 무당층이 35%입니다. 이 19세에서 29세, 편의상 20대에서 바른미래당이 꽤 높다는 걸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거의 바른미래당하고 비슷합니다. 바른미래당이 9%, 자유한국당이 10%.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에 자유한국당이 먹히지 않는 게 바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0대로 오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3%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1%, 바른미래당 4%, 우리공화당 제로, 자유한국당 12%, 정의당 8%입니다. 40대는 어떠냐? 더불어민주당 47, 민주평화당은 제로, 바른미래당이 7%, 우리공화당 제로, 자유한국당은 12%밖에 안 됩니다. 20대, 30대, 40대가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6, 60대를 넘어야 자유한국당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0, 자유한국당 36%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이 크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밀리고 있다. 이걸 지금 이 성급한 구도로서 뒤집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이렇게 따지겠습니다. 자,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약 25%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탄핵 사태를 느끼면서 보수가 자신감을 잃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숨은 보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많지 않습니다. 한때 한 40%에서 25%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어드는 이 25%마저 바른미래당 등등 이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중에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는 반밖에 안 됩니다. 51%입니다. 51%.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18%나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인구 중에서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그만큼 크다 이거죠. 중도, 진보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산술이 나오는 거죠. 보수, 중도라고 하는 사람을 합치면 55%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보수가 중도를 포섭을 하든지 연대를 해야, 연대를 하는 명분은 반문재인 연대죠. 반문연대죠. 더 나가면은 반김정은 연대하고 같은 말인데, 반문연대를 하면은 지지 기반이 55%가 생긴다는 겁니다. 55% 같으면은 이른바 진보층이 한 30%니까 55대 30 정도의 구도를 만들어서 유리하게 할 수가 있다.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합친다고 해서 중도가 전부 일로 오지는 않죠. 그러나 일단 구도상으로는 중도 보수가 합쳐야만, 중도 보수가 보수보다 중도가 더 많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보수가 자꾸 한국 사회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보, 중도가 각각 보수보다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중도와 손잡아야 된다. 손잡지, 구도, 이 정치판은 구도를 바꿔야 이깁니다. 구조를 바꿔야 이깁니다. 보수 중도가 지금 각각 다른 길로 가면은 필패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수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린 대로 보수 단결로는 안 됩니다. 보수 통합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수 중도 통합이라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수 중도를 통합할 거냐? 아무래도 보수의 본류인 자유한국당이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가 통합을 할 것이냐? 그럼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하면 되느냐? 그건 보수 통합이지 중도와의 통합이 아닙니다. 근데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 지금 없어요. 그럼 중도 정당을 새로 만들 거냐? 지금 중도를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 씨입니다. 마침 정치로 복귀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2016년에 국민의당이라는 중도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안 맞고 또 중도를 만들었을 때 과거의 지지가 나오겠느냐? 과거에 안철수 씨가 돌풍을 일으킨 지지의 반은 호남 지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호남은 거의 완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져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냐?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즉 황교안, 안철수가 단판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유한국당과 안으로 들어오든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안철수 씨의 어떤 역할을 당 외에 주어가지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비례,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 또 안철수 씨가 만약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겠죠. 지역구 정당보다는 비례정당을 만든다면은 비례는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가장 좋게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과연 안철수를 지지하는 중도가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안철수를 계속 따라가면서 지지할 거냐 하는 것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안철수, 황교안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는 유승민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유승민 지지가 5% 이하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당이 아니지만은 약간 이미지가 겹쳐 있죠. 5% 이하로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유승민 씨는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념적 배신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문연대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황교안 씨가 유승민과 만약 연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골수 보수 세력은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뛰쳐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 유승민이 아니라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묶으면은 유승민에 대한 반감이 중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반문연대를 만들어야 중도하고 보수가 한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무슨 명분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려면 뭐냐 구체적으로.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유지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헌법 질서, 법치주의라고 그럽시다. 법치주의를 회복한다. 법치 회복,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존중 이 세 가지에 합의하면은 다 합칠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세세한 정책 가지고 논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만 합의하면 다른 거는 다 사소한 것이 되니까 충분히 공통된 정책이나 공통된 당 강령이나
공통된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반문연대라고 하지만 반문연대를 해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정책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정권이 사회주의, 친북 쪽으로 가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니까 우리는 반문연대를 통해서 중도 그리고 보수 통합하고 진보 세력 중에서도 양심 소위 진보 세력 중에서도 애국적인 사람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그러되면 이제 보수가 중심이 돼가 중도와 자칭 진보까지 통합하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제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우선 우파 진영 안에서는 선명해야 된다. 선명 우파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선거와 장외 투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모이고 이럴 때는 선명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선명해야 돼요. 기회주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운동입니다. 운동의 논리입니다. 운동의 논리는 선명해야 되고, 그러나 선거는 당선 가능성이고 표입니다. 표. 우선 당선되어야 해요. 장렬하게 산호하면 안 됩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선명하게 투쟁하는 사람과 현실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애국운동하는 사람처럼 경직되어서도 안 되죠. 너무 선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반역 노선의 쇠기를 박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도 말씀드린 간단 요약하면 보수 통합은 필패의 길이다. 보수 중도 통합이라야 한다. 반문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 문재인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세 가지만 합의하면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다. 한미 동맹 강화한다. 그리고 법치주의 회복한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